아무래도 지우랑 선생님이랑 현재 완료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를 그냥 집에 보내기 너무 찝찝해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내 개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처럼 영상도 찍어본단다. 선생님 유튜버 데뷔. 일단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알려줄 거니까 그 두 가지를 그 워크북에다가 잘 필기를 해서 문제 풀 때 또는 또 개념을 확인할 때 잘 이용을 하길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현재 완료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용법을 구분을 짓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필기할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필기할 공간을 좀 마련을 해놓고 나서 준비 세팅을 해놓고 나서 이제 하세요. 현재 완료라는 이건 시제인데 이 시제를 네 가지 용법으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중학교 때만 나온다. 중학교 때만 나올 거니까 어쨌든 조금 지역적으로 나와,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약간의 그 같이 쓰는 짝꿍 표현들을 암기를 해서 필기하고 잘 암기해놓고 딱딱딱 보자마자 용법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경험용법. 그 다음에 경험용법에 총 5개를 써줄 건데 먼저 have, has, pp 사이에 ever이라든지 never이라든지 를 가운데 사이에다 끼고 위치 잘 파악하세요. 그다음 pp가 나와. ever, never 나왔을 때 무조건 이제 경험용법이군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요. have, has 사이 pp는 다 잘 나왔고 맨 끝에 여기 끝자락에 어떤 횟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once나 한 번, 두 번이라는 뜻의 twice,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부터는 띡띡띡띡띡 times를 쓰거든요. 3 times, 4 times, 10 times 이렇게 times를 붙이거든요. 합쳐서 그냥 횟수라고 할게요. 몇 번에 어떤 횟수가 나오게 됐을 때, 끝자락에 횟수가 나왔을 때도 경험용법이고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have, has 뒤쪽에 잘 다 끝까지 다 말해놓고 또 끝자락에 before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before이 들어갔을 때도 경험용법이군 이렇게 딱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챙겨주시고 마무리로 have랑 has 뒤로 이번에는 빈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빈을 썼을 때 좀 독특하게도 가본 적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거고 어디에 가봤는지를 to 써서 장소를 쓰기도 하고 to를 안 쓸 거라면 there이라든지 here이라든지 이런 부사 표현을 써요. 부사가 바로 전치사 없이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전치사 to를 넣고 어떤 장소가 나온다든지 뭐 나라라든지 도시라든지 어떤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뜻뜻뜻 장소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본 적 있다는 뜻이니까 고에 곤을 쓰지 않고 빈을 쓴다라는 게 특이점. 그래서 다시 경험용법을 얘기할 때 ever, never, 횟수, before 그리고 빈투 장소까지 이렇게 제일 많이 5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경험용법이군 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옆에다 좀 적어볼게요. ever를 쓰게 되면 뭐 여태까지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기간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이 한 적 있다 라고 하고 가끔가다 얘는 특히나 ever 들어가는 경우는 의문문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have you ever pp 로 활용이 될 겁니다. 너 여태까지 기간 중에서 이 동작을 해본 적 있니? 라고 말할 때 많이 쓸 거고요. never를 쓰게 되면은 얘는 한 적 없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부정문이 돼요. 부정문.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면 당연히 몇 번을 어떤 횟수를 한 적 있다가 되겠죠. 나 그 책 뭐 3번 읽었어, 2번 봤어, 또는 그 이 놀이를 한번 해본 적 있어. 뭐 이렇게 몇 번 횟수가 나온다. 얘는 이전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다 괜찮으니까 이전에 이 동작을 해본 적 있어. 뭐 한 적 있어? 똑같아요. 나 그거 그 전에 먹어본 적 있어. 나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어. 걔랑 대화해본 적 있어. 뭐뭐 한 적 있어. 또는 뭐뭐 이전에 한 적 있어. 그리고 얘는 아까도 이미 미리 써놨지만 어디 어떤 장소에 그곳에 이렇게 대열이 나올 게 있으니까 장소에 가본 적 있다. 자, 이렇게 쓰면 경우용법이니까 이거 필기 잘 해놓고 필기가 멈춰놓고 필기 다 되면은 싹 지우고 이제 계속용법 할 거예요. 자, 이제 지운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두 번째 용법입니다. 계속용법입니다. 계속용법. 아이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have, has, 뒤로 pp까지 잘 써주고 뭐 목적어 같은 거 잘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끝자락에 첫 번째 for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ince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일단 요거 두 개, 요 크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나오게 되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알아볼 거고, for의 원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뒤에 어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얼마 동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since도 뭐 나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 since는 어떤 시점이 나와서 언제 이후부터 이후로 쭉 이란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 문제 중에 for이랑 since랑 구분하는 문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의 길이감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들어가면 for이랑 어울리거든요. 시간의 길이감이라고 하면 좀 예시를 들어주면 어떤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등등등등의 시간, 뭐 1분, 2분, 3분, 4분 할 때 그 분, 당연히 초도 되겠죠. 그럼 시분초에 대한 단위가 들어갈 거고, 또 뭐 1일, 3일, 4일 할 때 쓰는 그 일, 그리고 주, 몇 주, 그 다음에 년, 몇 년 동안 할 때 그 년, 1주년, 이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쉽지? 그 다음에 꼭 몇 년, 며칠, 몇 시간이라고 꼭 단위가 들어가진 않지만 오랫동안 또는 잠시 동안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잠시 동안이라는 뜻의 아무튼 공통적으로 전부 다 시간의 길이감을 표현해주는 말이 들어가면 for이라고 단위가 생각하면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since를 한번 봐볼게. since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시작,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시작한 시점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스타팅 포인트, when에 해당되는 언제 시작했는지를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지. 뭐 어떤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연도 또는 어떤 시작한 날짜가 될 수도 있겠지. 뭐 6월 3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94년도, 뭐 2004년도 이게 딱 연도가 될 수 있겠지. 또는 어떤 주어가 동작을 한 시작, 어떤 문장 단위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이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라는 문장 when I was young처럼 since I was young 이렇게, 또는 뭐 어떤 동작을 한 이후부터 이렇게 어떤 문장 단위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도 해주고 전치사 기능도 해준다. 좀 더 어법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 기능도 하고 어떤 접속사 기능도 해요 라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하면은 since 뒤로 시작한 연도, 뭐 날짜, 뭐 시작한 요일 뭐 등등등등 자세한 어떤 명사인데 어떤 시점을 알려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
뭐 3일 전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 전도 될 수 있겠지. 또 since 뒤로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이 문장에 당연히 과거에 시작했을 거니까 보통은 과거 시제에다가 나오겠지. since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for 쓸까 since 쓸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걸 좀 헷갈리게 나오니까 몇 가지 좀 구분 지어줘야 될 포인트를 따로 정리해 볼게요. 3년 3years라고 하죠. 3년이라는 말은 시간의 길이일까요? 시작하는 시점일까요? 얘는 3년밖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라서 얘는 for를 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3years 하고 어고가 생겨버리게 되면 3년 전이란 뜻이 돼버리지. 3년 전이라는 거는 딱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3년이라는 어떤 시간의 길이 조각이 아니라 3년 전이라는 딱 구체적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since가 어울리겠지. 됐을까? 그래서 for이랑 since랑 이렇게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구분하는 거 이것도 따로 필기해주세요. 이게 어고가 붙었을 때는 since랑 어울려줘야 되고 어고 같은 게 없는 시간의 길이만 나왔을 때는 for이랑 써야 된다. 요거 구분 잘 해주세요. 또 하나 더 틀릴 수 있는 게 since 자체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했죠. 그러면 since를 쓰고 바로 1994년이라고 쓰면 좋을까? in 하나 더 붙이고 1994년이라 쓰는 게 맞을까? 이거 어때? 얘도 전치사인데 얘도 또 전치사야. 전치사 2번 반복하는 거 영어에서 당연히 싫어하지.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뒤에 연도나 날짜나 시작한 시점이 바로 들어가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리 한번 다시 해봤고 계속정법에 이제 큰 두 덩어리 끝났고 이제 하나만 더 쓰고 계속정법 마무리할게요. 맨 앞에 how long 이라는 의문사 표현이 맨 앞에 나온 다음에 have, has, 주어, pp 하고 의문문이 들어가게 되면 의문문이 들어가고 맨 앞에 의문사가 how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또한 계속조용법이다 라고 알아봐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해석만 좀 따로 정리해 볼게. 이미 여기 나와 있지만 필기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써주면 우리 지우가 잘 알아볼 수 있을까? how long만 따로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동작을 해 왔니?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동작을 해왔니? 그리고 for 쓰면은 얼마 동안 이 동작을 해왔다. 얼마 동안 동작을 해왔다. 얘는 이 since는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 시작 시점부터 쭉 동작을 해왔다. 포인트가 이제 기술정법일 때는 해왔다는 뜻이 되겠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필기가. 얼마 동안 해왔다, 언제부터 해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니?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조용법이다. 자, 이것도 정리됐어? 필기 잘 해놓고 다 됐으면 지울게요. 3, 2, 1. 세 번째, 점점 이제 얼마 필기가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완료용법이겠습니다. 완료용법일 때는 세 개밖에 없어. 심플해. 일단 have, has 요 사이에 반드시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위치 잘 기억하세요. just가 들어가게 됐을 때. just 아무 위치에 그냥 톡톡톡 넣는 게 아니라 요 사이 위치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have, has가 들어가고 already가 들어갔을 때 사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 더 얘는 already는 맨 끝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맨 끝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have, has 뒤로
뭔가 not 같은 게 들어가서 즉 부정문이 되었을 때 PP까지 잘 얘기하고 맨 끝에 yes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완료용법이에요. 자, 다시 just, already, yes이 들어갔을 때 완료용법이군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죠. 해석만 빠르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끝. just는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뭐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시랑 똑같이 그냥 과거 시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방금 현재 막 지금 따끈따끈하게 완료했다. 요거 해석할 때 그저 뭐 단순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요때는 방금 막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해석해줘야 돼. 그 다음에 already가 들어가면 이미 벌써 이 동작을 다 했다. 다 완료했다. 나 숙제 이미 벌써 다 했어. 나 레포트 벌써 보고서 다 썼어. 나 그거 이미 제출 다 했어. 이렇게 할 때 already 쓰면 될 거고요. 얘는 부정문이니까 haven't, hasn't 들어갔을 때 부정문이니까 얘는 아직 다 하지 않았다. 아직도 하지 않았다. 다 완료하지 못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료용법에 벌써 세 가지 심플하게 끝. 완료용법은 진짜 심플하죠. 얘 세 마리만 알아보면은 완료용법 바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석도 그냥 단순하게 뭐뭐 했다. 자, 필기 다 됐으면은 마지막 이제 결과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3, 2, 1. 마지막 결과용법. 결과용법은 앞에서 나왔던 경험 계속 완료랑 다르게 짝꿍 표현이 없고 얘네들은 단어 자체로만 생각하면 돼. 단어 자체만 보고 뜻 자체만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have에서 쓴 다음에 lost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곤 이렇게 크게 요 두 마리가 들어가면 결과는 딱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미리 눈에다 세팅해 놓으세요. 자, 로스트나 곤 말고도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누군가가 무너뜨렸다, 브로큰했다, 누군가가 내 물건 가져가 버렸다, 누군가가 다 먹어치워 버렸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많은데 대표적으로 로스트랑 곤 정도는 딱 보자마자 결과인 걸 알아볼 수 있게끔 미리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얘네들은 따로 짝꿍 표현이 없이 이 현재 완료 자체가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해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심플하게 해석하면은 과거 시제 했다랑 똑같아. 근데 하나 더 얹어줄 게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뭐하다라는 말이 요 정보 안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결과용법이야. 그냥 했다라고 해석할 거면은 과거 시제랑 비슷한데 뭐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의 결과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뉘앙스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냥 로스트가 나왔을 때 그냥 과거 시제 로스트를 썼을 때는 그냥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끝. 다시 찾았는지 새로 샀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단순히 과거 시제만 쓰면은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 지금의 상태는 알 수 없어.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라는 동작만 제시해주고 끝. 근데 만약에 내가 have lost라고 쓰거나 뭐 has lost라고 써버렸어. 얘는 현재 완료 시제죠. 얘가 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잃어버렸다라는 정보도 제시해주고 플러스 그래서 지금 이 뭔가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얘가 없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뭔가 찾지 못했어. 다시 구매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라는 상황까지 전달해 주는 게 현재 완료가 원하는 포인트예요. 좀 더 이제 예문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 I lost my car key. 내가 차 키 잃어버렸어. 이거는 그냥 lost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차 키를 잃어버렸다 정도까지만 제시해주고, 그래서 지금 차 키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태는 알 수 있을까? 아니, 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I have lost my car key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잃어버린 것도 전달해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알려준다 했죠. 내가 지금 차 키가 없는 상태야. 차 키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도 없는 상태야. 그럼 차 문을 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 정보까지 전달해 주려고 쓴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인 거예요. 자, 그럼 곤으로도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볼게. 곤으로는 고의 과거 형태는 그냥 went를 썼겠지. 그리고 현재 완료라면은 have, has, gone을 썼겠지. 이렇게. 얘는 지워줘야 되는데 안 되니. 자, 여기 곤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예문 바꿔볼게. 약간 I went to the park. 그냥 공원에 갔다. I went to the library. 그냥 라이브러리에 갔다. 그냥 갔다만 정도가 제시해줘. 그냥 어떤 장소에 갔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뭐 집에 돌아와서 온 상태인지, 뭐 또 갔다 왔는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의 상태는 알 수 없다. 오케이? 근데 have gone 써버리면요, 일단 얘는 갔다 플러스 지금도 없는 상태, 지금도 이 사람이 없는 상태라는 것까지 전달해줘요. 그래서 예문 보면은 she went to she went to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갔다. 가가지고 뭐 며칠 있어 왔는지, 뭐 지금도 거기 있는지,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지 그거는 몰라. 그냥 갔다까지만 얘기하고 끝. 근데 she has gone to Italy. 이 has gone을 쓰게 되면 걔가 지금도 갔어. 이탈리아에 가서 지금도 거기 있는 상태.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이 여자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상황, 이 말하고 있는 장소에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이 현재 완료 결과법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정보를 넣어주고 싶으면 현재 완료 쓰는 거고, 그냥 단순히 뭐 했다만 얘기하고 싶으면 과거 시제만 쓰면 돼. 요거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고는 뭐랑 맞짱 가서 나오게 되냐면 계속 빈이랑 물어봐. 빈투 장소, 본투 장소. 요걸 좀 따로 필기를 좀 더 해볼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빈투 장소가 나오게 되면 일단 용법 자체가 경험 용법이었고, 해석도 어디에 가본 적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특이점이 가본 적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장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장소, 그 장소 말하고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같이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지금 참여해주고 있어요. 같이 얘기해서 나 거기 가본 적 있고 뭐 한 적 있고 너도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에 같이 참여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곤투를 쓰면요, 곤투 장소 쓰게 되면 얘는 결과요법이고 해석 자체가 그냥 뭐 했다, 그러니까 가버렸다가 되겠지. 갔다, 어디에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뜻이지. 지금 현재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현재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같이 있지? 있지? 않다? 요 차이예요. 대화하고 있을 때 이 상대방이 가본 적 있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영영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뜻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구분하는 거. 그래서 여기 결과문까지 용법 4가지 구분하는 거는 필기가 다 끝. 자, 지우 내용 다시 한번 필기 잘 이해해서 써놓고 용법 구분은 딱 중학교 때만 나온다 했잖아요. 중학생답게 잘 외워주세요. 화이팅!